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는요 계속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요 동결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래도 쭉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통화 긴축을 좀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물가 목표 2%가 가기에는 여전히 버겁다. 그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시장을 쥐락펴락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5.5%로 동결했습니다. 6연속 동결입니다. 2023년 9월, 11월, 12월 그리고 2024년 2월, 3월, 5월 6연속 동결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입니다. 이게 여러분 5.5%라는 숫자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지요. 2022년 3월에 0.25%인 금리를 말입니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0.25%를 0.50%까지 올렸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반복해가면서 5.5%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연초만 하더라도 6월쯤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시장이 의외로 화랑인 거예요. 경제가 잘 돌아가요. 성장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1분기 성장률이 조금 떨어졌기는 해요. 1.6% 성장. 작년 4분기에 3.4%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1.6%라는 그 숫자도 높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가 넘치고요. 소비가 계속해서 진작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6월에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금리 자체를 그러면 7월에 인하할 수 있느냐. 7월에도 기준금리 인하 못한다예요. 그래서 9월까지 밀려갔거든요. 9월에도 지금 기준금리 인하 못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11월이니까 11월에는 금리를 어찌하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12월에도 금리를 이게 연말이라서 내리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거 봐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 방법이 아주 강하게 지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덜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0.33%로 떨어지고 끝났잖아요. 어제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계속 밑에서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는요. 이게 오후 들어서서 뻥 튀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오후 들어서서 이만큼 올라간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연준이 통화 긴축을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내용이 자산 매입을 그만큼 말입니다. 줄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국채는 600억 달러, MBS라는 주택저당증권은 350억 달러, 전체 950억 달러를 쉽게 말하면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 규모를 줄여봤습니다.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여러분 950억 달러를 빨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빨아들인다.
이게 말입니다. 2021년엔 900억 달러, 2022년에는 950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도 950억 달러씩 매달 계속 이게 여러분 시장에서 달러를 끌어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24년 올해 5월 달에는 이거 MBS는 계속 350억 달러 계속 빨아들이겠지만 국채는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을 시중에서 950억 달러를 계속 가지고 오다가 그러면 그만큼 말입니다. 시중엔 돈이 줄어들겠죠. 그럼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부터는 950억 달러가 아니라 600억 달러만 가져오겠다. 600억 달러. 그만큼 통화를 긴축하는 정책을 완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게 발표가 되니까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그냥 빵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통화 긴축을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있네.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 효과는 아니지만 돈을 시중에서 덜 빨아들인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시중에는 돈이 좀 남아 있겠네. 그 바람에 주식시장이 빵 떴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게 된 것은요. 결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부족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의 둔화 이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결정문을 보면요.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지속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증가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낮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더 핵심은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둔화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물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목표치인 2%로 둔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 이 말이 시장에 영향을 확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판에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S&P 500 대형주 중심도 0.34%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17.3이 빠졌고요. 5018.39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도 나중에 엄청 빠졌죠. 0.23% 최종은 올랐습니다만은 강보합으로 마감됐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올라가다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할 거고 물가를 낮추기 위한 그 새로운 조치 중에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은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결국 시장 전체의 어떤 충격으로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상에 대한 것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없다. 완전히 일축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그 말조차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조차도 안 믿으면서 좀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충격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상황이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붙어낸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도 말입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 같은 분위기대로라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크게 영향을 받는 것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늘 변화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요즘 같을 때는요. 변화도 엄청난 변화들이 많거든요.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는 거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많이 변할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변할 거예요. 저는 미국의 시장을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투자는 조심하시면서 투자하는 것.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